네, 반갑습니다. 유성입니다. 네, 6월 14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조금 긴장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가황으로 칭해지고 있는 나훈아 씨의 인터뷰 기사가 어제 기사로 나왔죠.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에서 공연장에서 했던 발언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문제 없는지 조금 반성 겸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자화상, 우리들의 자화상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나훈아 씨가 한 말이죠. 폐륜 앞에선 노래할 수 없다. 자, 우리 이 시절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여러 요구들, 구호들, 정말 우리가 사람이라는 꼴을 지키는 이야기들인지 돌아보게 하는 정말 촌철지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폐륜 앞에서는 노래 부를 수가 없다. 예, 나훈아 씨가 한 내용이 그거죠. 지난 11일이라 그럽니다. 예, 데뷔 55주년 부산 공연 중에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 노래는 서정적이다. 서정적입니다. 뚱뚱한 저것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복형을 약으로 죽이고 당 회의할 때 꾸벅꾸벅 졸았다고 죽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게 나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견주어서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화일보 쪽에 어제 석간에서 나온 기사인데, 예. 2018년 평양 공연 때 어, 김정은이가 물었죠. 나훈아는 왜 안 왔냐? 나훈아도 북한에서는 아주 인기인가 봐요. 나훈아 씨가. 예, 김정은이가 물으니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수행했던 도종환인가요? 그 문체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케줄이 바빠서 못 왔다라고 둘러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훈아 씨 정작 본인 입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때려 죽여도 노래는 안 나올 건데 어떻게 내가 그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예? 김정은이가 내 앞에 있으면 귀싸대기라도 때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앞에서 노래가 나오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훈아 씨 직접 발언입니다. 공연장에서. 그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제 도종환 장관이 그런 소리 했다는 거고 문체부 장관이라는 자가 스케줄이 바빠서라고 둘러댔다는 거고 이때 문재인의 연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그냥 방송 언론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언론이 한쪽으로 지금 다 경도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보도가 안 됐죠. 이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가놓고 남쪽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제의 입에서. 그리고 김정은이를 어떻게 축해 세웠습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용기 이런 식으로 지켜 세웠죠. 그 당시에 발언 내용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예. 대선 전국 때,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 7월. 이제 바로 직전에 11일 때고, 작년 7월 때인가는 이재명이 바지라도 내릴까요? 라고 그 말에 뭐라고 응대를 했습니까? 이 나훈아 씨. 작년 7월 공연 때죠.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는 비쌀 낀데.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나훈아 씨그 기자회견 모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일갈을 한 거죠.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는 비쌀 낀데 이렇게 예, 좀 비아냥한 말이죠. 예. 자, 일단 예, 폐륜 앞에서는 노래를 할 수가 없다. 자, 우리들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왕룡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지만 예, 사냥을 해도 음?
짐승을 몰 때, 사냥감을 몰이를 할 때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거죠. 세상사에는 그런 있죠. 요구를 하든 요청을 하든 주의 주장을 하든 간에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양심일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고 그게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하는.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 꼬라지 보십시오. 어.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자리, 법사위원장 특히 자리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패스트 트랙 검수완박, 이제는 정부 완박까지 하는 이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법도가 있습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자, 지금 또 다른 면에서 빚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이름하여 이제 또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불탔죠. 자, 그 뉴스가 쏟아지는 중에 현대차 노조가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노사분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수준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구잡이 생떼 쓰기로 우리 사회가 일관하는 게 아닌가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일단 그 문제 제기만 해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7차 핵실험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죠. 자,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나스닥이 폭락하고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상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바이든이 직접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 취업 안 돼. 일자리 뭐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뭐 의대 가자. 지금 너도 나도 의대. 좀이 그렇잖아도 지금 한영외고 학생기록부 지금 각종 그 가짜 스펙들 8개 관련되는 그 기록 삭제했다는 건데 수업 일수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수업 일수 미달이면 고졸 학력도 취소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 좀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를 들면 그 의존은 그런 걸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둘러봐도 일자리, 직장 이만한 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늦깎이 2030들이 전부 다 이제 의대를 보고 이제 의존은 또 전부 없어졌으니까 그죠? 의대 거기에 뭘 배우고 전부 다 재수, 삼수 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의대 수능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판국에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십 위주로 보도하는 우리 한국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저런 문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일단 그런 문제까지 다 뭐 시시콜콜 언급하기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요.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너무 오래 가요. 꼭 이 시국에 김건희 여사는 봉화를 방문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네? 양산을 간다는 소리를 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꼭 이 시국에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는 거지. 네, 이 시기에 빵집 가는 게 뉴스가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출근길 즉석 인터뷰가
연일 뉴스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만큼 그게 연일 계속 뉴스가 될 만큼 이 나라 상황이 한가롭냐라는 거죠. 누란의 위기에 풍전등화라고 표현해도 다소 약간 지나친 면은 있지만 결코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보십시오. 빅스텝 이야기. 초긴축이죠. 소위 말해서. 빅스텝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정말 상식 밖에 그런 짓을 한 것도 너덜이가 나는데, 진절머리가 나는데, 아니, 뭔가 새롭게 뭘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들어선 이 정부조차도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무사한 일하고 천하태평일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이게 너무 길지 않냐라는 거지. 이미 한 달 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달은 다른 사회에서의 1년만큼 맞먹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굉장히 뭐좀 하기 좋은 말로 다이내믹한 사회잖아요. 한 달 동안 해놓은 게 뭡니까? 검찰 출신들 주요 요직에 배치한 거. 뭐 그래서 뭘 할 것처럼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뭘 하는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사회의 국법 질서의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인 선거 무결성 문제가 그렇게 논의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액션은 하나도 없어요. 집권 당내에 저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당내 문제라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정도로 한가로운 상황에 처해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덥석덥석 나서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대로 좋은가라는 거죠. 자, 근데 정작 자 봅시다. 지금 뭐 화물연대 이야기, 현대차 노조 이야기, 그다음에 좀뭐 나훈아 씨 이야기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 봅시다. 윤석열 정부 지금 뭘 했습니까? 기껏 정책다운 정책, 국정다운 국정은 반도체 인재 양성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북핵 대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외교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복원했다? 뭐 그런 정도 눈에 띄면 띄고 뭐 그전에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 집무실 이전 문제 뭐 그거 왜 그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나요? 이 긴박한 시국에 이 경랑의 시국에 이렇게 한가로울 수 있냐는 거죠. 반도체 인재 양성? 여러분 지금 그 돌아가고 있는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집행하는 집행부 한번 보십시오. 내각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 이하 그 내각 구성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놓이십니까? 이렇게 천하태평인 상황인식, 문제의식을 갖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가겠다는 거죠? 우리 사회 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수사 못하던 거 수사하고 어? 나쁜 놈 두드리 잡는 것만 하면 우리 사회가 정상이 되나요? 나쁜 놈 두드리 잡는 건 두드리 잡는 것대로 두고 지금 국정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무슨 비전이 있나요 지금? 반도체 인재 양성요? 한미동맹 복원요? 그게 비전입니까? 더 좋은 거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이고 좋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자주국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지국방 지안보도 못 지켜가도 남한테 계속 이렇게 손 내밀 거요? 교육부가 교육 관료가
교육을 자꾸 지배하고 간섭하는 게 문제잖아요. 한국 교육의 문제인데 지금 교육부가 다시 문교부로 돌아가고 있어. 학교 내에 그 조국이가 아무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 학사 일정에 관련해서 교육부가 왜 징계 안 했다고, 여러분, 징계 안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게 지금 어느 나라도 문명국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라고 칭송하는 미국 사회도 그런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어요? 그 서부 개척 시절 그 험악한 시절에도 미국 사회는 어떤 기관도 교육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오늘날 미국 교육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학교 내의 문제는 학교 내의 법정을 따로 둘 정도로 그게 오늘날 미국 연방법원의 모태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체의 법정을 두듯이 학교는 학교 내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법정을 꾸릴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교육부 관료가 좌지우지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통치하는 사회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치하는 사회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를 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성견 무결성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 이거는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법률 하나만, 시행령만, 또 행정규칙, 사무규칙 하나만 제대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사정당국이 수사하면 바로잡아질 수 있는 문제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자기가 통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이거 선거철 2년 뒤에 되면 또 선거하고 중간에 보궐선거 있을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권력이 변동이 되는 거죠. 사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사회가 누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나요? 중앙선관위가 마음대로 한다. 중앙선관위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한국 사회의 방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신경 안 써. 이전에 수사 못했던 거 수사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라임 옵티머스 이런 쪽에는 서민들 피해가 엄청나죠. 뭐 수조 원대가 되니까. 또 권력자의 비리 문제 있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그 결정권, 그거에 무결성, 그거에 흠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왜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있나요? 빵집 가고 영화 보고 이 지금 계속 쇼 국면으로 쇼에 질린 우리 국민들이 쇼에 질렸잖아요. 문재인 쇼에 질렸잖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른데 질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에 이렇게 한가롭게 응? 방사포였기 때문에 영화 보는 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말리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남은 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뭘 하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뭐라 그래서 강요들한테 구두미창이 따라 헤어질 정도로 현장을 뛰어라 그러는데 뛰는 현장이 빵집이고 뛰는 현장이 영화관이냐고 극장이냐고. 이게 한가롭게 안 비쳐요?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심하잖아. 반도체 인재 양성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교육부가 지금 문교부로 돌아가고 있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가 다 나서라는 거잖아.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야. 대학이. 왜 또 교육부가 돈 가지고 뭐 무슨 학과 학사 정원 가지고 대학 정원 가지고
또 좌지우지하게 교육 관료들이 교육 현장에 계속 간섭하고 군림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뒤에 후속 조치가 뭐예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엄청나게 작살난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육부 고위 관료 한때 반도체 인재 양성의 문제점이 여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 관료를 꾸지람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와 우리 한국 교육 행정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교육부 하에 각급 대학들이 다 눈치 보고 종속돼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 관료를 꾸지람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시스템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그냥 하기 좋은 말, 뉴스에 나오는 말만 해버리면 그 불똥이 어디로 가냐? 바로 직전에 뭐 어떻게 돼? 교육부 한 짓이 뭐예요? 조국을 징계했니 안 했니 하면서 서울대 총장 징계하라, 징계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교육 환경, 이 구조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위에서 때려버리면 여러분 남자들 그 군에 갔다 오실 분들 알죠? 그 밑에 출초상 납니다, 그죠? 지금 이 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재 양성하러요. 이거 지금 이게 문교부 때도 이 짓 안 했었는데 여러분. 교육부가 바로 직전에 처분했잖아요. 서울대 총장 징계, 그게 경징계라 그럽니다. 징계. 그 다음에 교수 400여 명 경고 주의 처분을 했잖아요. 행정 처분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육부 공무원 불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구정해보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좀 심한 말로 일제시대 때 문교부로 간다고요, 문교부로.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의 제일 문제가 교육 관료가 교육을 지배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권력 구조를 지배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결 무구열성 문제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뭐 부정, 부실 이런 문제인가요? 누가 되고 안 되고 당락의 문제인가요? 아니 법을 좀 아는 사람이 법을 좀 그래도 뭐 좀 실행력 있게 집행할 줄 안다는 사람이 이런 상태로 생각을 안 한다면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무신경하게 지낸다면 이게 나라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지났어요.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발 뭐 신었느니, 뭐 무슨 뭐를 샀느니, 과자 뭐를 샀느니, 빵집을 갔느니, 케이크를 먹었느니, 영화를 봤느니, 이게 전부 뉴스야. 세계 어느 나라 문명국에서 말이죠. 어? 지금 일선 학교 오래된 진짜 캐먹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하는 것보다도 학생 지도하는 것보다도 관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만들어 올리고 그 보고하다가 세월 다 가요, 여러분. 그게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그짓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일제시대 때 관료주의잖아요. 이 문교부지. 문교부가 하는 거 교육부 그대로 하는 거. 윤석열 정부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무슨 놈의 규제 개혁이냐고. 대학 규제 개혁이라는 게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는 거야. 교육부 하란다고 교육부 하잔다고 안 하는 거 그거 제재하고 하게 길들이는 거 이게 교육이냐고요. 이게 교육적 행위냐고요. 교육부가 교육적이지 않은데 그 교육부를 통할하고 있는 그 위에 권력자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데 한국 교육이 살아나고 직업훈련을 차리라 그러잖아. 차라리 그게 아싸란 거잖아. 왜 대학을 직업훈련으로 만드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폐륜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조 문제 많아요, 지금. 화물연대. 지금 이 누라의 위기에서 지금 자기네들 보따리 이야기 되나요? 현대차 노조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만 지금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문제, 더 큰 권력자가 하는 짓을 보자고요. 지금 행안부 뭔 짓 합니까? 경찰 권력이 비대해서 그거를 감시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치안정책국? 여러분,
이게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내무부 치안본부가 이게 경찰 업무가 행정기관 내에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게 너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외청으로 분리시킨 거잖아요. 검찰청처럼 경찰청으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 보십시오. 지금 행안부가 생각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치안정책국, 치안본부로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니, 교육부는 문교부로 돌아가고 경찰청은 치안본부로 돌아가면 이게 개혁인가요? 이게 정상화인가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이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로남불 그거 지겹도록 본 정권이 그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법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이 하는 짓이 오히려 더 권력 종속화를 하고 있다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적절한 통제 기구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견제 장치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리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 해놓은 게 경찰 쪽에 너무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안부 직할 국실처 본부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냐고. 이게 정말 생각이 있는 짓인가요? 응? 일개 노래를 부르는 가수보다가 문제의식도 상황인식도 생각의 깊이도 없는 이런 행태들 이거 언제까지 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한덕수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 관료주의 마인드 이게 지금 현재 미래적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인지 나는 별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뭐 이전에 코드 인사, 뭐 회전문 인사 이야기했지만 이거 재활용 인사 아니냐, 재활용 센터 아니냐는 거지. 어떻게 인수위 한 달 동안 안철수 인수위 한 달 동안에 이 나라에 사람이 이렇게 없냐라는 거지. 도대체 뭐 했냐라는 거, 뭐 했냐라는 거지. 과거 정부 강요했던 명단 보고 기껏 해놓은 게 김현장 인사해놓은 거 그거밖에 더 있냐고.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교육부가 문교부 되고 있어. 경찰청이 치안본부 되고 있다고. 도대체가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어? 과거 개발독재 시절 때, 박정희 시절 때, 박정희 시절 때 우리는 부존 자원도 없다. 인재 양성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막 전국민 개몽운동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거 뭐 다르나요? 반도체 인재 양성. 지금 하고 돌아가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와 뭐가 다르나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저는 하는 짓이. 그것도 말만 나오고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이 뉴스가 되지도 않아요.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건 아니죠. 이렇게 무사한 일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한가로울 수는 없어요. 응?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언론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화관 가고 말이지. 어? 저들끼리 사교 클럽 하는 것도 아니고 봉화마을 가고 양산 가는 게 이게 뉴스 좀 다야. 무슨 뉴스가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증시, 자본시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죠? 외환위기 때 겪어봤죠. 예. 원화 가치 문제 있습니다. 채권 시장 지금 이제 나라 국간이 다 문재인 정부 때 거들을 내버려 가지고 나라 국간이 없어요. 국채 발행하거나 했는데 채권 시장도 지금 시원찮아요, 여러분.
자금 조달할 데가 돈 만들 데가 없어요. 일명 이름하여 트리플 악재인데 빅스텝도 못 알아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야흐로 예전식으로 하게 되면 공황 국면입니다. 공황 국면이에요. 경제 공황 국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발 긴축 공포,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의 70%가 경기는 침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거품이 곳곳에 잔뜩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 국정 운영조차도 거품이 팍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제도 잠깐 제가 시사 다루면서 이야기했죠.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하는 세계 매출 1위의 중국의 백화점 직원이 고객보다 더 많다는 거죠. 직원 숫자가. 자,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각종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충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는 계속됩니다. 인플레 팬데믹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말이죠, 여러분. 영화 보고 영화인 만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이게 지금 이게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되나? 이게 뉴스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있나요? 그런 뉴스만 들려요. 유독. 이거 너무 무상한 일한 것 같아요. 너무 무상한 일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 한쪽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비정상적이고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식, 정상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한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경찰 통제기구 만든다고 하는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성, 위험성이 있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경찰청을 치안본부로 지금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나요? 시행령 남발하면 안 되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네?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것도 꼼수잖아요. 그 꼼수의 진절머리였던 거 아니에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추미애 박범계 시절 때 하는 짓, 거기에 진절머리를 냈던 거 아니에요? 예, 이 시행령 재정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 이거는 위헌입니다.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는 최종 해석 결정권이 대법원에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 이건 위헌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작자들의 불량 행태 때문에 이런 짓을 걷어내고 정상화하자는 건데, 정상화하겠다는 그룹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교육 정책 하는 것도 치안 정책 하는 것도 가만 보니까 이게 뭐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라는 느낌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 앞서 누구나 다 알다시피 경찰 조직이 지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견제 장치는 필요한데 이렇게 졸속으로 졸속이죠. 치안정책국 이야기는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얼마나 검토를 했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인수위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인선해 놓은 꼴 한번 보십시오. 이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만에 치안 중립 치안 견제 장치의 바람직한 방향 공청회 한 번 없이요.
의견 수렴 절차 한 번 없이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로 안이 나온다고요? 치안정책국으로 가는 안이 나온다고요? 네? 이상민 해안부 장관의 인력풀이 그렇게 탄탄하나요?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졸속이죠. 이렇게 얕은 생각으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취향이죠, 취향. 권력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이 춤을 추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하나둘 실망시키기 시작하면 글쎄요. 또 늑대 소년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자꾸 딴전 피우고 있는데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직이. 선출직위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운영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화일보 쪽에 이신우 논술 고문이 지적한 정말 그 딱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우리 모두 그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서 너무 졸속이라는 거예요. 너무 졸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기업 천조 투자 계획 발표, 윤 정부 규제 풀어 화답할 때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소 타이틀로 기사에 뽑혀 있어요. 그 타이틀은 그거예요. 구절 양장 천리길 규제 개혁이다. 규제 개혁이라고 말은 하는데 반도체 인재 양성 말은 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교육부가 문교부로 돌아갔다. 비리해진 경찰 조직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나오자마자 경찰청이 치안본부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양장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불철주야 심사숙고 해야 될 판에 빵집 가고 영화 보는 게 그게 뉴스가 되고 있으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기자들 그 궁금증 대화 소통 뭐 그거 안 하던 시절에 비하면 그것도 엄청난 진전이지만 그게 전부 다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건가요? 그렇게 나오는 뉴스가 고작 이런 뉴스인가요? 어? 이신우 논설 고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혁신 전략 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온 정권들을 보니까 정권마다 규제 숫자만 자꾸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 규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 꾸리는 것도 이전 정권들이 하던 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 줄 거다라는 그런 행간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갈길 먼 규제 개혁, 뒷북, 딴전 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불황에 파고는 쓰라미는 밀려오는데 영화관 빵집 이야기밖에 뉴스가 없어. 봉화마을밖에 뉴스가 없어. 양산마을밖에 뉴스가 없어. 양산사저밖에 뉴스가 없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들리는 소리는 화물연대 피해액이 뭐 1조가 넘었느니 어떠니. 배째라 뭐 이런 거요. 뭐 겨우 뭐 경찰의 대응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체포 연행 해봐야 허탕이에요, 여러분. 또 뭐 정치적으로 야합해가 풀어줘본 그만이잖아요. 무슨 법치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질 것 같은 기미라도 보이냐는 거죠. 응? 지금 일부에서는 문제 삼잖아요.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승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뭐 나는 필요한 거 다 챙겼으니까 난 몰라 뭐 이거 식으로 가면 이 나라 꼴이 나라 꼴이 되겠냐고 나라 꼴이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어디를 가도 전부 선출직이 다 민관할 거 없이 전부 다 선출직. 농협조합장 하나도 전부 선출직. 농협조합장 선거도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관련합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회도 지금 선관위에 여론조사 의뢰할 정도로 지금 공정성이라면서 자기네들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 아파트도. 이런 판국에 이 선거 무결성 문제, 선거 관리 시스템 문제를 전혀 손보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하고 넘어간다고요? 자기 내실은 다지지 않고 자주국방이라는 생각은 없고 뭐 여전히 해구상요? 이런 고민, 이런 생각으로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소나기만 피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가 새겨봐야 할 나훈아 씨의 말. 폐륜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거 우리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테스 형처럼. 아, 참 이 말은 저한테 와닿아요. 폐륜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야, 오늘 시사공감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